태우 대비가 감추고 있는 끔찍한 진실은 무엇일까? 풍사는 검은 동굴 깊은 곳에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을까? 강철은 금단의 심연에서 마주한 진실에 숨을 멈췄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태우 대비와 맹인 법사 풍산이 감춰온 끔찍한 진실이었다. 그들은 궁궐 깊은 곳, 금지된 봉인의 방에 팔척귀라는 8발의 괴생 명체를 가둬놓았다. 이 괴물은 단순한 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대의 저주, 인간의 탐욕과 원한이 뭉쳐 태어난 어둠의 결정체였다. 강철은 깨달았다. 궁을 휩싼 대역병, 끝없이 기어나오는 벌레떼, 그리고 이유 없이 쓰러져간 사람들의 죽음, 이 모든 것이 팔척귀의 저주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러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태우는 이 괴물을 가두는 대가로 핏값을 치렀다. 매년 붉은 달이 뜨는 밤, 궁의 가장 순수한 영혼 어린 궁녀들이 제물로 바쳐졌다. 풍사는 이를 정당화하며 말했다. 이것이 조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하지만 강철은 보았다. 봉인의 균열 사이로 새어나오는 검은 기운이 궁궐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음을. 대역병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다. 그것은 팔척귀가 세상으로 풀려나기 위해 뿌린 씨앗이었다. 여리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순간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었다. 그녀는 태우 앞에 서서 외쳤다. 어떻게 그런 짓을? 이 저주는 당신들이 만든 거예요. 태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응수했다. 내가 뭘 아느냐? 이 궁은 피로 지어졌다. 희생 없이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 하지만 여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푸른 기운이 일렁이며 신내림의 힘이 깨어났다. 그 희생이 강철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파괴하고 있어요. 한편 왕은 혼란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태후의 비밀을 덮고 궁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팔척귀를 멸할 것인가. 그는 검을 뽑아들고 금단의 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문 너머에는 강철이 이미 서 있었다. 강철은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님을 알았다. 이 무기의 피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팔척귀와 공명하고 있었다. 그는 여리에게 말했다. 이 저주는 나와 연결되어 있어. 내가 끝내지 않으면 이 궁은 영원히 무너질 거야. 여리는 그의 손을 붙잡았다. 너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함께 할 거야. 그 순간 봉인의 문이 부서지며 팔척귀가 모습을 드러냈다. 8개의 다리가 꿈틀대며 궁을 뒤덮는 검은 안개가 쏟아졌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의 비명이 아니라 천년의 원한이 울부짖는 소리였다. 강철은 자신의 비늘을 떼어내며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다. 내가 이 괴물을 끌고 어둠으로 돌아가겠다. 하지만 여리는 그의 앞을 막아섰다. 너는 어둠이 아니야. 너는 내 빛이야.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강철의 비늘에 떨어지자 푸른 빛이 폭발하며 팔척귀를 잠시나마 물러서게 했다. 궁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팔척귀의 검은 안개가 조선의 하늘을 뒤덮으며 대역병은 마을마다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강철은 자신의 가슴에서 뛰는 심장이 이무기의 피와 뒤섞여 운명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알았다. 팔척귀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천년 전 인간의 탐욕과 배신이 낳은 영혼의 파편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태후 대비가 있었다. 그녀는 단지 저주를 가둔 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저주를 키운 창조자였다. 태후의 비밀은 금단의 방 깊은 곳, 깨진 거울 너머 숨겨진 고대의 주문서에 있었다. 그 주문서는 팔척귀를 봉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궁의 권력으로 바꾸는 금지된 의식이었다. 여리는 태후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푸른 기운이 맴돌았고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있었다. 당신이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어요. 왜 이런 짓을 했죠? 태우는 미소조차 없이 대답했다. 이 나라는 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팔척귀의 힘은 조선을 강하게 만들었어. 그 대가는 단지 몇몇 목숨일 뿐. 그러나 그 몇몇 목숨은 여리의 어린 시절, 강철의 천년 꿈, 그리고 수많은 궁녀들의 피로 얼룩진 비극이었다. 여리는 외쳤다. 그 힘은 우리 모두를 파괴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궁의 벽을 울렸고 그 순간 깨진 거울에서 붉은 빛이 터져 나왔다. 강철은 금단의 방 안에서 팔척귀와 마주했다. 8개의 다리가 꿈틀대며 뿜어내는 안개는 그의 몸을 옥죄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비늘은 점점 더 뜨겁게 빛났고 이무기의 힘이 깨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힘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팔척귀는 그의 분노, 그의 원한, 그리고 그의 인간이 되고자 했던 갈망까지 삼키려 했다. 강철은 여리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이걸 끝내야 해. 하지만 너는 살아야 해. 여리는 그의 손을 붙잡았다. 너 없이 나도 살아갈 수 없어.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그 순간 맹인 법사 풍산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태후가 숨겨왔던 주문서가 들려 있었다. 그러나 풍산은 더 이상 태후의 충복이 아니었다. 그는 속삭였다. 이 저주는 나도 멈출 수 없어. 하지만 너희라면 가능할지도. 풍산은 주문서를 불태우며 마지막 주문을 외웠다. 그 주문은 팔척귀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근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거울이 산산이 부서지며 드러난 것은 놀랍게도 태후의 과거였다. 그녀는 1000년 전 이무기를 배신하고 인간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팔척귀와 계약을 맺은 무녀였다. 태후는 강철을 바라보며 웃었다. 너도 나와 다르지 않아. 결국 너도 저주를 선택할 거야. 강철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여리의 손길이 그의 심장을 진정시켰다. 그는 결심했다. 나는 너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그는 자신의 비늘을 모두 떼어내며 이무기의 힘을 끌어모았다. 그 힘은 궁을 뒤흔들었고 팔척귀의 안개는 점점 옅어졌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강철의 몸은 점점 빛으로 변해가며 소멸하기 시작했다. 여리는 그의 곁에서 울부짖었다. 가지마. 제발. 그러나 강철은 미소 지었다. 너는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줬어. 그걸로 충분해. 마지막 순간 강철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척귀와 함께 어둠 속으로 끌어갔다. 궁은 거대한 푸른 빛에 휩싸였고 대역병은 사라졌다. 하지만 여리는 그의 비늘이 남긴 흔적을 손에 쥐고 서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태우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또 다른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바람 속에서 강철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궁은 폭풍 전에 고요에 잠겼다. 그러나 그 침묵은 속삭이는 벽과 거짓을 비추는 거울 속에서 깨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리는 검을 쥔 손에 힘을 주며 태우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신내림의 무녀가 아니었다. 복수와 진실을 쫓는 전사였다. 태우는 금단의 방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운 미소를 띤 태후의 눈빛에는 1000년 전의 음모가 여전히 살아있었다. 내가 날 죽인다고 저주가 끝날 것 같으냐? 태후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여리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여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시작한 이 비극, 내가 끝낼 거예요. 그 순간 궁 전체가 진동하며 붉은 빛이 터져나왔다. 깨진 거울의 파편이 허공에서 춤추며 태후의 과거를 드러냈다. 그녀는 단순한 무녀가 아니었다. 1000년 전 이무기를 배신하고 팔척귀의 힘으로 왕조를 세운 장본인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끔찍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척귀와 묶었고 그 저주는 태후의 혈통을 통해 대대로 이어졌다. 여리는 충격에 숨을 삼켰다. 그럼 나도 그 저주의 일부란 말인가요? 태후는 웃었다. 너는 내 피를 이어받은 마지막 무녀야. 내가 저주를 끊으려면 내 심장을 바쳐야 해. 그때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이 일렁였다. 강철이었다. 그의 몸은 반투명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너는 아무것도 바칠 필요 없어. 강철의 목소리는 궁을 울렸다. 그는 팔척귀와 함께 사라졌지만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다. 그의 이무기의 영혼은 여리의 푸른 기운과 연결되어 저주의 틈에서 돌아왔다. 강철은 태우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 저주는 너와 내가 함께 끝낸다. 태우는 비웃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강철과 여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힘이 합쳐지자 궁은 푸른 빛과 검은 안개가 충돌하는 전쟁터가 되었다. 팔척귀의 최후의 울부짖음이 하늘을 갈랐고 태우는 자신의 저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녀는 속삭였다. 이건 끝이 아니야. 진정한 어둠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 강철과 여리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태후의 말이 그들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궁은 무너진 벽과 함께 새로운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다음 회차, 진정한 저주의 주인이 밝혀지고 강철과 여리의 운명은 또 다른 반전을 맞는다. 이 이야기는 끝났을까? 아니면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이 운명의 결말을 확인하세요.
당신도 이 비극의 일부일지도 모르니까.